식사는 아니에요. 시간이 안 되네요. 오늘 그 임신 중에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강의는 짧은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강은 짧은 거죠. 아무튼 최대한 짧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태교는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그죠? 태교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건데 태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태교의 임시 그 사전적 정의가 이제 임산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몸과 마음, 감정, 행동, 언어 등의 환경 및 행동을 조심한 일을 태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음에서 모든 게 비롯되고 또 아기들이 엄마한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엄마의 마음, 심신 상태가 바로 아기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엄마가 몸가짐을 마음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베풀 수 있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아기들도 다 이제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 이제 요즘 이제 태교가 서양에서 이제 동양 중심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되는데 요즘도 한식도 마찬가지로 한류가 이제 대세가 되는 게 이제 예전부터 우리께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번에 그 산모 대학에서 최초로 전국 최초일 거예요. 뭐 서예하는 데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예를 하다 보면 예전에 미술 시간에 배웠으려나 뭐였든 서예를 하게 되면 일단 마음가짐이 글자를 깨끗하게 잘 쓰려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넣었던 거고 대학 강의 받으시면서 이제 그런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줄 찾는 거 있죠. 보편화된 태교는 뭐예요? 대부분 하는 게 왜 음악 듣고 그죠? 음악도 자세히 모르고 좋은 음악 다 듣고 하는데 자신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 나는 클래식이 죽어도 싫은데 클래식을 들을 이유는 없어요. 클래식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들으실 이유는 전혀 없고 나는 이제 트로트 들어서 좋다 하면 그거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렇다고 애기들이 그걸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 그게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악하고 예술, 음식 등은 보조적 역할이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산모들은 운전 잘 하지 말아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고 날까 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운전을 못해요. 역부탁이에요. 좀 끼워들면 좀 배려하고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태교는 이제 여러 가지 태교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임신 중기, 후기 이런 태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임신 음악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죠? 음악 박자를 들을 때는 이제 4박자 계열이 제일 좋아요. 4박자가 뭐냐면 교향곡이나 이제 왈츠는 3박자고 보통 이제 4박자 계열이 옛날 교향곡들이 거의 4박자 계열이 많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심신을 안정시켜줘요. 3박자는 왠지 왈츠나 이런 거 춤춰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4박자 계열은 좀 느긋하고 또 8분 6박자 계열은 4분의 3을 늘려놓은 게 8분의 6박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4분의 3박자 리듬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분의 6박자 이런 거보다는 4분의 4박자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 걸 듣도록 노력을 하시면 제일 좋고 이 뜻은 이제 아직 원인은 안 밝혀졌는데 임신하게 되면 임신 상태 때문에 이제 변한 호르몬 자극 때문에 변하는 거라서 입덧이 심하신 경우는 요즘 좋은 약들도 많기 때문에 입덧을 굳이 참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꼭 입덧이 너무 심하고 하시면은 병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제일 좋고요. 입덧을 예방을 위한 이제 식단 팁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식사 환경이에요. 집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또 밖에 나가시는 것보다는 한 번씩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적은 양을 자주 섭취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유산 분비를 자극하는 카페인 음료는 줄이시는 게 좋은데 커피를 임신하게 되면 안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커피는 아기 기형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커피 4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란대로 4잔 많고 작은 걸로 해서 넉 잔까지는 괜찮아요.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유산의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이시는 거죠. 아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태아에 약이 된 음식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철 과일이나 제철 음식이 제일 좋아요. 그때가 이제 제일 맛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도 많이 드시면 좋고 그다음에 좀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 올리브나 연어의 오메가3는 애기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임신은 뭐예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한 20몇 분 계시죠? 이 중에 문제가 생기는 분은 한 분 정도는 안 생기, 한 분 정도 생길까 말까 하거든요. 임신은 생각하신 게 중간만 하자는 게 제일 좋거든요. 중간만 하자. 그래서 그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중간에 중용의 도가 제일 중요해요. 임신 중에는 1등 할 필요도 없고 애기 뭐 5kg 놓을 필요 없잖아요. 1800g 놓을 필요 없어요. 딱 그냥 적당히 2.8에서 3.2 사이 놓으면 제일 좋아요. 군대는 안 가보셨고 군대 가면 중간하는 게 제일 좋다 하거든요. 근데 딱 진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중간만 하자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는 1등 하면 제일 좋죠. 꼴등해도 안 좋지만 중간 공부는 그렇지만 임신은 1등만 꼭 굳이 1등 할 필요 없잖아요. 임신 그죠? 그래 보시면 이제 비타민 D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햇빛 잘 안 쏘죠. 외국 사람 일부러 뭐 일광욕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부러 외출할 때 자외선 선크림 다 바르고 가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요. 이걸 보면은 비타민 D는 임신은 당뇨도 그 요즘 보면 당뇨가 많이 증가해요. 임신은 당뇨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도 상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뇨 증가도 상관 있고 산후우울증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조산하고도 마찬가지. 조산은 비타민 C,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도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44,000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피부 하루에 한 10분 정도 노출, 팔 한쪽만 10분 정도 노출돼도 이 정도는 생기기 때문에 햇빛을 안 보실 것 같으면 약을 드시는 게 좋고 부족하면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보면 이제 어디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용량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영양제 많이 드시죠? 요 보고 부족한 거는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비타민 A는 많이 하면 병발생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딱 적당히 요 정도만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있는데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해서 외부에서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오메가거든요. 이거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애기 뇌, 눈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메가6는 쉽게 얻어지지만 오메가3는 식물성 오일부터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요즘은 이제 오메가3나 6 쪽은 어디 쪽이냐면 심해 바다 고기들, 참치, 다랑어, 정어 이런 데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고등어 이런 것도 그 심해에서 오래 깊은 데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은 중독이 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데 우리가 보통 고등어 매일 안 먹죠. 참치 매일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씩 먹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꼭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보면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균형적인 기준인데 오메가3는 식물성 오일 많죠. 요즘 그리고 일주일에 2회 정도 해산물 섭취 이 정도면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함유는 정어리, 멸치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오메가6 같은 경우는 그 올리브 오일 있죠. 그 두 방울만 먹어도 섭취가 되기 때문에 6는 필요 없는데 3 정도는 꼭 해산물 통해서 좀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크릴새우, 갑각류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어요. 크릴새우 많죠? 크릴 오일만 크릴새우에서 나온 크릴 오일이 많기 때문에 아직 3번 아직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좀 드시는 거죠. 나중에도 이게 좋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그건 아직 나중에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임신 중에 꼭 맞아야 하실 분 중에 이제 백일의 주사가 꼭 맞으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첫째, 둘째 임신할 때마다 맞도록 좀 하고 있는데 그 2003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500만 명이 이제 감염이 되고 그 중에 30만 명이 사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2010년 이후에는 또 갑자기 좀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산모들 사이 요즘 예방주사 안 맞고 키우자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내 애기는 특별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 하나 때문에 면역 사회가 다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홍역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고 이런 게 생기는 게 다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 뭐 홍역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 또 백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간 접촉이나 비말에 의해서 전염되고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백일에가 왜 백일에는 100일 동안 기침해서 죽는다고 백일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예전에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매 임신시마다 ACOG가 이제 미국 이제 그 부인과 학회인데 매 임신시마다 27에서 36주에 이제 맞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생아 밀접한 그래서 요즘 법 바뀐 게 있죠. 조리원이라든가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그리고 의료진들은 무조건 다 맞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왜냐면 100일에 한 번 퍼지면 쫙쫙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비용이 많이 비싼 거 아니면 맞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임신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요즘은 하도 많이 발달을 해서 임신 초기에 요즘 웬만하면 이제 양수검사 잘 안 하죠. 이게 왜냐 예전에 무조건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요즘 뭐 CSI 이런 거 많이 보시다시피 이제 산모 혈액 속에 있는 조그만한 태아의 그 표피 세포만 이제 추출해서 그걸로 무조건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확진율이 거의 99.9%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것도 그래요. 임신 10주에서 12주 사이 검사, 13주까지도 보통 보는데 12주쯤에 검사하는 게 제일 정확한데 이 검사도 보통 검사라는 건 뭐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정확한 게 검사인데 시기 놓쳐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게 태아 투명대 두께가 이제 많이 두껍고 하는 경우는 바로 이제 비침 이렇게 하는 그 나이스 검사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보면 양수 검사만큼 99% 이상 정확하기 때문에 혹시 이상이 있으면 요즘 그 양수 검사 하지 않고 이 검사로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성 당뇨인데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죽었지 요즘은 배 터져 죽는다 얘기 많잖아요. 그게 다 요즘은 아까도 먼저 당뇨 높아지는 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비타민 D도 부족하지만 요즘은 고칼로리도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2, 4%인데 요즘은 거의 한 뭐 7, 8%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임신성 당뇨가 생기면 다음 임신에도 문제가 되고 내가 20년 이후 안에 당뇨가 생길 확률이 50%나 돼요. 그래서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임신성 당뇨가 생겼다고 걱정하실 거고 혈당 조절만 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거대한 양수 과다증이 생기는데 조사하면 여러 가지 생겨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로 조절 안 되고 제가 받아본 최고 기록은 5.5kg 잘못만 해본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애기 첫째는 산모 첫째가 4kg 넘는데 둘째는 4.8kg, 셋째는 5.5kg 넘었어요. 이거는 좀 책임하죠. 엄마가 5.5 잘못만 놔도 대단하지만 꼭 그래요. 어떤 경우는 3.8kg 넘어도 수술하는 경우 많거든요. 요즘 산모들 안 그래요. 골반 좋아서 다 잘 녹하기 때문에 옛날에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 절대적인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어요. 남들 욕 많이 하죠. 뭐 5.5kg 왜 잘 못 맞는데 놓을 수 있어야 놓는 거고 수술하는 것보다 산모들 당뇨 생겨서 수술하면 잘 안 나아요. 당뇨 합병증 수술은 잘 안 낫거든요. 그거보다도 어떤 게 더 나은지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세상에 절대적인 건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당뇨가 걸렸다면 이제 수영이라든가 뭐 아령 운동, 요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 요즘 많이 하고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인슐린이나 이렇게 이제 그 당뇨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당뇨가 생겼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임신 중에는 뭐 혈당 조절만 잘 하시면 되고 끝나고 나서 무조건 체크를 무조건 아기 놓고 나서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요즘 많은데 조기분만 조산이라고 얘기하는데 36주 7주인데 36주 이전에 분만하는 거를 요즘 조기분만이라고 얘기해요. 조산의 원인은 뭐 기형이라든가 임산부의 질환, 태반이 이상 쌍둥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분 이 중에 쌍둥이 임신 아직 안 계시죠? 있어요? 쌍둥이 임신은 저희들 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쌍둥이들은 그 환경이 36주 전에 조기진통이 무조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안 계시니까 뭐 쌍둥이들은 이제 넘어가는데 조산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요 밑에 보시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폐질환, 뇌출혈 이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고 기록이 24주에 460g을 살린 기록은 있어요. 이만큼 발달했는데 개는 평생 그리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개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신생아처럼 만들려면 한 2억에서 3억 개 줘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제 동생도 28주에 이제 미국에서 군방을 했는데 걔는 아직도 잘 못 걸어요. 지금 10몇 살인데. 이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24주가 넘어 살지만 여러분들이 아기애가 거의 문제가 없을 때는 34주는 지나야 돼요. 근데 28주에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애기들은 뇌성마비 무조건 거의 잘 와요. 왜냐면 머리도 성숙이 안 됐고 폐도 성숙이 안 됐고 눈도 마찬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 동생 애기 조카는 28주에 1100g인가 태어났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 잘 못 걷거든요. 발달도 덜.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 말씀드리냐면 괜찮겠지 생각하면 돼요. 조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배속에서 일주가 아기는 평생하고 상관있어요. 그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배가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오셔야 되고 조산의 징후는 골반 및 하복부의 압박 증상이라든가 통증, 그다음에 출혈이 있으면 무조건 오셔야 되거든요. 이거 보시면 요즘은 또 37주 미만의 출생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게 환경오염과 상관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이제 초산 나이가 자꾸 늘어요. 나이가 자꾸 들면 문제가 여러 가지 생겨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뭐냐면 그게 요즘 또 웃기는 게 이제 이렇던 얘기가 나오니까 자궁경부에 대한 길이에 대해서 되게 산모들이 예민해요. 자, 자궁경부 길이는 여러분들 키 몸무게 다 다르죠? 다 자궁경부 길이도 다 달라요. 그래 우리나라 이제 평균이 3.2에서 3.4 정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2.8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2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병원 가면 그래요. 당신 자궁경부 길이가 2.8이라서 위험하니까 무조건 입원하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 사람이 28주 전에 12주 때 봤을 때 2.8이면 32주에 2.8이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어줍잖은 선무당 지식이 이제 사람을 갖는다고 어떤 분이 초기에 이제 4.2인데 32주에 2.8 그 문제가 있는 거죠. 4.2였는데 어느 순간 3.6 평균보다 길지만 그 사람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대충 보고 뭐 2.8 위험하는 3.6이라서 괜찮아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면 산모들한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산모들은 쓸데없는 거 걱정 많이 하거든요. 당신 자궁경부가 3.2라고 얘기해 놓으면 거기에 딱 꼽혀가지고 계속 올 때 그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임신 초기에 한 12주 전에 한번 체크하고요. 24주, 28주 한번 체크하고 32주 때 한번 체크를 해요. 자, 32주 지나서 짧아지면 어때요? 조기진통 억제제 쓰고 한 달만 버티면 돼요. 근데 28주가 짧아지면 그때부터 조금 심각해질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위험하면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위험하면 아 위험하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대부분 그래서 어떤 분은 34주 간데 자궁경부 길이가 얼마에 묻는 분 있어요. 제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34주는 의미가 없어. 그때 나와도 문제 없어요. 1억씩 돈 들 일도 없을 거고 그냥 일주일만 병원 입원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식을 이렇게 듣고 어디 가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타 병원에서 어떤 병원은 오긴 그래요. 뭐 자궁경부 짧았다고 와서 바로 묻는 수술해달라고 오시는 분인데 딱 보면 물어봐요. 초기 얼마였어서 몰라요. 그럼 그런 경우에 뭐 일주일을 잘 보면 되죠. 봐서 큰 변화가 없으면 당신이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되고 그리고 또 이래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음파는 똑같아요. 어떤 분은 화질이 좋고 어떤 분은 화질이 떨어지죠. 왜 그래요? 배 두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초음파 차이가 아니고 자기 좀 안 보이면 내 배가 좀 두꺼운 그리고 이제 조산에 아직까지 예방할 뚜렷한 가이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나중에 제가 원래 되면은 이런 뭐 계획하고 있는 게 나하면 되면 설명드릴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흡연은 안 하시는 거죠. 간접 흡연도. 담배 여러분 애기한테 기억 유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담배는 기억 유발 약물이 아니에요.
담배 피워도 상관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피지 말라 하죠. 왜냐면 조산도 그렇지만 애기 엄마가 담배를 계속 태우면 엄마의 그 산소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애기한테 영양분이 안 가요. 애기 머리도 나빠지고 안 커요 별로. 그래서 피지 말라는 거지. 근데 임신 중에 담배 못 끊는 분 있어요. 그럼 줄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럴 때 태어날 때 애기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줄여야 되고 적당한 영양 섭취. 그 임신부 체중이 증가 안 하면 조산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중을 재셔야 되는데 한 달에 2에서 3kg는 정상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체중 증가가 너무 안 되는 경우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딱 중간만 하자 그랬죠 제가.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뿐만도 많아져요. 전 세계는 한 21%, 우리나라는 40%좀 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왜 그러냐면 일단 소송 안 들라고. 왜냐면 조금만 이상하면 여러분 다 그렇죠. 의사가 저는 그랬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의사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환자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 환자는 이제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왜 수술 안 했냐고 먼저 묻기 때문에 소송 다 들어가면 그래요. 병원 좀 산부인과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 하면 소송 하나 걸리면은 뭐 병원 한 문 닫을 정도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해요. 웬만하면 문제 조금 아프고 하면 조금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 그래서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근데 수술보다는 자연분만의 좋은 이유는 저는 생각해도 수술은 하다 안 되면 하는 게 수술이에요. 애기가 위험하다든지 산모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데 우리나라의 40% 중에 다 괜찮은데도 수술하는 경우는 엄마 아파서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곧 죽어도 그냥 다 잘못만 해주는 게 아파도 당연히 참는 걸로 돼 있지만 좀 그렇게 안 하죠. 조금만 수술해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한 40%까지 증가됐고,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수술은 진행이 멈춘 뿐만 비정상이었는데 태반, 전치 태반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술 안 해도 저는 웬만하면 산모들 수술하면 죽을 때까지 잘 안 해주거든요. 아파봐야. 왜 저한테 수술하고 예배하러 오신 분은 많은 이유가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하고 보니까 수술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니 자연분만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통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또 잘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하고 달라서 골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키가 이제 영양 상태도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죠. 딱 중간만 하자고.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 한두 명 말고는 다 자연분만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답답한 게 얘는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래요. 저희 이제 체거 교육이 우리 병원에서 42주 5일에 부위백을 4.8kg 부위백을 했거든요. 남들 보면 다 이상하죠. 42주 5일까지 끄는 것도 이상하고 4.8kg를 부위백하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왜 가능하냐면 얘는 42주 전까지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문제가 유도분만 하면 당연히 실패해요. 자, 40주를 넘어서 이제 양수가 줄어드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애는 42주 지나도 양수도 깨끗하고 양수양도 괜찮아요. 그럼 그냥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병원 40주 딱 넘어 한 3일쯤 유도분만 합시다. 무조건 수술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 사람 골반을 4.5kg도 놓을 수 있는 분만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애기는 그래. 항상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건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해요. 의학은 아직은 도움을 줄 뿐이지 그거를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자연분만을 100% 할 수 있는 유도분만 방법이 있으면 다 됐겠죠. 그러니까 안 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8주인데도 진통이 와야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애기가 안 나오면은 애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는 거 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어느 타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가더라도 잘 보시고 유도분만 합시다 해서 진짜 꼭 유도분만 해야 되는지, 유도분만 적응증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만은 이제 요즘은 또 분만들 많죠. 분만 방법도 이제 아기를 한둘밖에 안 놓으니까 분만을 할 때 내 아기는 좀 다르게 낳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분만 방법 중에 르바이에 분만이 있는데
이건 아기 입장에서 뭐 시각, 청각, 촉각, 감정을 존중해준 분만법인데 보면 뭐 분만실을 어둡게 하고 나머지 방법들인데 이게 르바이의 분만이고요. 그다음에 라마즈 분만법은 이게 뭐 호흡법 이와 호흡을 잘하면 뭐든지 호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노래를 불러도 마찬가지고 긴장 풀 때도 호흡을 잘 하시면은 진통도 조금 경감이 되고 심상법은 뭐냐면은 내가 한 번을 겪어보면 다음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 초사하면 안 해봤던 거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상 자꾸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보고 나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 서프폴로지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완 영상 훈련 통해서 다 하는 게 서프폴로지 방법이고. 그다음에 요즘 제일 많은 게 자연주의 분만이에요. 자연주의 분만은 제가 생각하는 자연주의 분만은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제 애기 놀 때 밭에서 배 아프다고 일하다가 배 아파서 놓고 좀 이따가 이제 몸조리하고 이런 게 이제 자연주의 분만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다고 자연주의 분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전에 조선시대나 예전에 어떻게 해요? 애기 다 그냥 낳았어요. 그때 뭐 초음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낳았단 말이에요. 다 키우고 했는데. 그래서 자연주의 분만은 이제 제모, 관장, 내진, 회음부 절개를 하지 않고 촉진제나 무통주사에 지나친 의술 개입이 있는 자연주의 분만인데 여기에서 나온 게 어떤 거예요? 좀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있죠? 집에서 해놓은 사람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제일 멍청하고 제일 위험한 학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만 진행 도중 중에는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아기들은 바로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줘야 아기가 문제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놓는 아기는 물론 괜찮겠는데 예전에 다 그래놨죠. 7, 8명씩 먹을 때는. 그러고 한두 명 잘못돼 죽고. 옛날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7, 8명 놓고도 4명, 5명이 살아남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한두를 잘못은 못해야 되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하는 방법 중에 너무 무책임한 게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자연주의 분만 하는 게 병원에서 던져 놓는다는 좀 그렇지만 그 비슷한 집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끔씩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애기 괜찮은지. 그리고 예전에 최정원 씨 아시죠? 수중 분만 우리나라 처음 했던 데 최정원 씨인데 분만은 좋아요. 끝나고 나서 4시간 동안 뭐 처치하고 그래도 뒤에는 안 밝혀져 있잖아요. 수중분만 좀 지금도 계속 하겠죠? 안 하죠? 그게 안 하는 이유는 회복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가장 지나치게 이런 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분들 딱 보면 내가 내니까 좀 어떻게 지나치게 조금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SP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스페셜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수술인데 누가 아는 지인이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 이상하게 보여요. 네, 그게 더 잘해주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만 조금 더 하든지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자연주의도 똑같아요. 그냥 내추럴하게 하면 돼요. 근데 제모 같은 경우는 안 하는 이유는 제모는 사실 의사 입장에서 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산모들은 그래 하실 필요 없고 관장도 마찬가지고 관장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위생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본인이 싫어서 관장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힘줄 때 이제 변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철저히 물어봐요. 관장해드릴까요? 아니면 제모해도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음부 절개를 전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놓는데 안 하는 대신에 뭐 조금 약간 찢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해봤죠. 흑인 애들은 피부도 탄력이 좋고 애기들 먹이가 작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이 놓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산파들이 회음부 절개를 하는 회음부를 마사지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거든요. 그래서 잘 늘어나기 때문에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애기들은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머리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회음부의 탄력성은 흑인보다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의 그건 있는데 둘째는 거의 뭐 그런 거 없이도 다 놓기 때문에 자연주의 분만은 진짜 집하고 똑같이 이제 편하게 놓는 게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병원은 거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하이브리드 분만이라고 해서 앞에 말했던 르바이 분만하고 모든 걸 섞은 거예요. 좋은 것만 다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하는 게 하이브리드 분만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르바이 분만 5가지 어둡게 하고 이게 나오면 그래서 탯줄도 저희들 이제 보면 예전에는 애기들이 신생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탯줄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만할 때 거의 매 끊길 때까지 가만히 놔두거든요. 배에 올려놓고 캥거루 케어 하듯이
그렇게 놓으면 애기들도 호흡도 괜찮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거의 문제가 없더라고. 애기도 마찬가지고 라마즈 분만법, 호흡법, 이완법 이거 모든 걸 하고 이런 걸 다 섞어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분만인데 저희 병원 입원하시면 다 이렇게 나요. 그리고 불백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만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병이고 제가 지금 한 거의 20년 됐는데 한 1,500명 이상, 지금 한 1,6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옆에 스포트를 열심히 제가 이제 불백 하시는 분들 자연주의도 자연분만도 마찬가지고 이걸 왜 하냐면 저는 34주 정도 운동시켜요. 자기 진통, 우리 몸은 자기가 오는 진통은 스스로 다 커버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불배가 뭐 터졌다든지 뭐 자궁 파열됐다 하는 거 다 보면 36주 아기가 적을 때 놓으면 성공률이 높다고 해서 무리하게 약을 써요. 그러다 보면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그랬죠. 이제 42주 5일까지 끊는 겁니다. 그러는 건 그 상황 될 때까지 컨트롤을 우리가 모니터링 잘 해주고 괜찮으니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라도 남원에서도 오시고 청주에도 오시고 뭐 오시는 분들도 많은 이유가 저는 제가 다녀서 우리 병원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딱 보면 아 이게 돼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알 수 있는 거고 운동을 잘 본인한테 맡겨요. 말 잘 안 들으시는 분들 잘 못 놓고요. 진짜 공부 애기들 뭐 학생들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잘 돼요. 근데 진짜 잘 놓는 분들 보면 제가 34주 되면 운동하세요. 그때 정말 열심히 해서 보면 딱 39주쯤 놓고 그분들 제일 진짜 운동 물어보면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런 분들 쉽게 잘 나요. 근데 V백 가능 조건은 뭐 아까 수술 한 번, 두 번까지도 괜찮고 이거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파일 경험 없어야 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진통이 있죠. 진통은 태아가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진통이 준비가 안 됐는데 진통이 올 수는 없거든요. 이게 조산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조산 낫거든요. 아기는 안 나오고 싶지만 진통이 오는 건 아기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보면 다국 내에 감염이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자기 진통 올 때까지. 그러려면 한 안정권 되는 34주 그때부터는 진짜 운동 열심히 해서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리고 태아의 장기가 성숙돼 나이가 나갈 준비가 됐다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임신 중독증에 이런 애기들 보면 걔들은 작거든요. 왜 작냐면 엄마한테 이제 엄마의 혈압이 높으니까 애기가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런 애기들은 2.2kg만 돼도 일반 애기들 3kg만큼 똘똘해요. 그래서 걔들은 몸속에서 나갈 준비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적지만. 그럼 태어난 애들은 똘똘하게 잘 커요. 그러니까 애기가 맞춰서 다 나온 준비는 애기가 안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통이 안 온다, 애기 크다. 애기 클 수 있죠. 골반이 좋은데. 이런 거예요. 골반이 좋아하는 4kg를 놓을 수 있는데 2.2, 2.3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다 못 났죠. 조선시대는 초음파 없었는데 어떻게 애기 낳으셨어요? 근데 그게 애기 수술하고 자연 조화에 맞는 거예요. 다 골반에 맞게끔 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통은 요즘 하는 게 좋고 무통 안 해서 아파서 수술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무통분만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무통분만이 안 되는 분들이 효과도 있어요. 그 어떤 게 임신 말기가 됐는데 임신 말기가 되면 엄마 몸의 변화, 우리가 검사를 말기쯤 분만할 때 검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분은 혈소판 수치가 갑자기 떨어지고 정상이었다가 임신 말기는 혈소판이 떨어지고 무통을 못하게, 왜냐면 자연스럽게 출혈이 계속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통을 하게 되면 척추 쪽으로 또 피가 계속 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못하고, 그런 분들은 100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유도분만 적응증 있죠. 분만 예정일을 많이 넘긴 경우, 43주 정도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아기가 제일 건강한 게 언제예요? 30주, 40주 사이 보면은 제일 적죠, 아기는. 그래서 목표가 39주쯤에 넘는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도분만은 양수 과소증이라든가 아기가 계속 안 커요. 뭐 32주 봤는데 2.2kg, 33주도 2.2, 2.3 계속 안 클 때는 뭐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크는 거예요. 그런 애기들은 빨리 이제 꺼내서 밖에서 훨씬 잘 크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한다든지 양수에 감염이 생겼다든지 전자간증이 약간 혈압이 높아 생기는 문제예요. 임신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고, 근데 또 중요한 게 처음에 임신했을 때도 혈압이 높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임신 중독증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래서 뭐 계속 어떤 분들 이렇게 어느 병원 가면 140에 90 이상이라 당신은 무조건 임신 중독증이에요 하시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거는 종류가 많거든요. 처음에 내가 혈압이 140에 90 이상 높은 사람은 임신 끝까지도 그거는 나는 그 몸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애기는 좀 잘 크는 거고 괜찮은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절대적인 있을 수 없으니까 유도분만 여러분들이 뭐 날짜 잡아서 하는 유도분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떤 분들 뭐 1월 1일 새벽 4시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뭐 그 애기들이 어떻게 바로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 진짜 잘 됐는지. 그런 경우는 1월 1일 4시에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31일날 진통 걸렸어요. 30일날. 그냥 꼭 보면은 문제 생기는 경우들은 좀 유독히 좀 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던히 지나가시는 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문제가 생겼다고 없어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보면 꼭 그때 나야 된다 생겨요. 그래서 나 꼭 물어봐요. 얘기를 꼭 그날 말고는 없어요. 물어봐도 축구 그 철학 가는데 그래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죠. 그럼 전에 분명히 진통이 올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다면 해드릴게요. 부처님하고 진통 온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산모대학 다니시면 잘 아셔야 되는 게 임신 중에 이런 강의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딱 중간만 하고 튀지 말자. 여러분 여기 장사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나 뭐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 컨슈머들 있죠. 왜 블랙 컨슈머 생기겠어요? 특별한 사람이 생겨요. 특별한.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머리카락 나왔다 하면은 아유 뭐 얘기는 해주고 하겠지. 어떤 분은 꼭 찍어가 뭐 난리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밑에 태어난 애기들이 잘 자라겠어요. 똑같이 보고 자라는 건데요. 무던한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진짜 나는 요번 임신 동안 무던하게 해내자. 승질 안 내고 내가 좀 참고 좀 배려해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다 가요. 문제가 생기다가도 진짜 그런 분들 괜찮아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분만하고 이제 조리원들 이용하시는 분들 있던데 조리원 시설이 물론 중요해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어떤 분들 조리원이 왜 조리원이냐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 보고 12시에 갑자기 출혈을 해서 와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병원하고 같이 있으면은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산모도 위험할 때 뭐 급박 바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꼭 그래 보시면 그래 뭐 괜찮다고 뭐 딴 병원 갔다 문제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병원을 관리해 보면 아무래도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있는 게 달라요. 그게 훨씬 더 뭐 시설이야 뭐 먼저 생겼고 하면은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출산하고 여러분 임신하고 출산까지 아무 문제 없어야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게 뭐냐? 그 80%는 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거는 강의 거의 끝났지 싶은데 무던한 게 제일 좋아요. 무던한 게. 그 음악도 맞고도 마찬가지. 남들 하는 거는 그래 같이 좀 무던하게 가시면 괜찮은데 이게 꼭 내가 튀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일단 강의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나 이상 있고 한 거는 언제든지 뭐 물어보시면 성실하니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다 순산하시면 좋겠습니다.